주제를 바꾸어서 파열음을 겪고 있는 윤석열 선대위 후보의 선대위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오전 언론사 행사 참석 후에 기자들과 만난 윤 후보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선대위 합류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요. 김 박사님이 며칠 생각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겠다. 아직 입장을 거부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아직 아무것도 전달받지 못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다리겠다 이 메시지. 윤석열 후보의 그 전에 며칠간의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들어서 그 양반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논란이 됐거든요. 어제 오전에요. 네, 이거 굉장히 감정적인 발언이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기 합류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큰 타격을 입을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의 선거를 지휘했고요. 본인이 직접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급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지금 일각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냐면요. 삼김 체제에서 김 빠졌다. 김 빠졌다가 김 샌다라는 표현 하나와 김종인 위원장이 빠질 것 같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은 뭔가 통합의 리더십이라던가 당내 화합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언어도 순화하고 계속 지금 측근들을 보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온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두 사람이 의견을 조율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여지는 남아있는데 일단 어쨌든 간다 안 간다 밀당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은 이 상황이 계속해서 길어지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떤 직이 좀 있으신 분도 아니고 자유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럴 게 없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애초에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얘기가 나와서 무르익어 가다가 이게 다시 또 결렬 분위기로 가는 이런 상황. 이게 과연 얼마나 본인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미 이것도 지지율에 반영되기 시작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선 끝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선대위 제가 보기엔 한 두세 번 구성하고도 남을 만큼의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계속 지금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후보가 대선 국면에서는 후보가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캠프 자체가 제대로 안 꾸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결국 정치력이 부재하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의견 조율 과정에서도 보면 역시 이분이 좀 정치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이런 실수가 나오는구나라고 좀 느낄 정도로 그런 대목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때묻은 정치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순진한 윤석열이 낫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선거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방대한 조직이 함께 움직여가는 그런 국면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이게 그야말로 팔다리가 따로 노는 이런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찌됐건 본인이 했던 아니면 본인의 측근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던 간에 빨리 가닥을 잡고 매듭 지을 건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김종인 전 위원장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시간적으로 볼 때 일주일 이상 지체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일주일 전쯤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계속 좀 흘러가는 분위기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거 물리는 것도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어찌됐건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놓고 그 안에 그 인선을 다시 그분 의중을 반영해서 다시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지율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도 살짝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도 나오는 여론조사들도 좀 있는데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만약에 이게 2, 3일 기다린다니까요. 2, 3일 더 간다면 선대위가 이렇게 늦게 출범하면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입장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예,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선대위가 빨리 하냐 늦게 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요. 국민들이 이 형국을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잘못하면은 어르신들끼리 자리 싸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젊은 정치인,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캠프에 쓰겠다.
근데 캠프에서 반대한다. 아니다. 난 써야 된다. 이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막 화날 텐데 지금 뭔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쟁쟁한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중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반대로 한때 기득권 논란에 쌓여있던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쇄신론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예. 청년위원회를 꾸려서 다이너마이트 위원회 꾸민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이런 변화가 또 중도층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통합의 리더십이 지금 빨리 발휘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의 갈등의 한 이유로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던 장제원 의원이 꼽히는데 일단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백의정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은 뭐 세 인물 중에 임태희, 김병준, 장제원 중에서 임태희 쪽은 됐고 사실은 장제원 의원도 떠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면 김종인 위원장도 좀 받아들일 만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그분 의중을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순서가 좀 잘못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 정도의 인물을 모시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자리 다 비워놓고 일단 모셔야 되는 거죠. 총괄선대위원장 모시고 그분하고 상의하면서 물론 이제 본인도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조율을 거쳐서 했더라면 아마 지금 거론되고 있는 또 김종인 전 위원장 쪽에서 약간 좀 거북해한다는 인물조차도 그런 식으로 전개를 했다 그러면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수용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사람들 다 자기 사람들 심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위에 와서 그냥 좀 면만 세워주세요. 뭐 이런 식이 되니까 본인이 와서 그럼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라고 당연히 의문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잃을 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선거판에 들어와서 좀 저 나이에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 뭐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건강도 많이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는데 굳이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 다시 모시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인적 구성을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일단 모셔놓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까지 거론됐던 인물들 또 본인이 좋아하는 인물들까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좀 수기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하지 않으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쉽게 오시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려면 뭔가 더한 카드를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어서 좀 말을 해보면요. 오늘 아침에 이준석 당대표가 김병준 지금 현재 있는 상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을 다른 조직으로 옮기게 되면 혹시 이 제안을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 점에서는 이정훈 평론가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두 사람 빼라, 한두 사람 뭐 비호감이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은 말 그대로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캠프를 꾸릴 것이고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를 말 그대로 컨트롤 타워에서 보여주러 가는 거거든요. 지금 한두 사람 정리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나치게 뭐 몇 사람 간의 옛날 과거까지 나오는데 그거와는 다른 측면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저희가 뭐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면 만약에 이렇게 밀당을 쭉 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게 어그러져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안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 전 그럼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의 타격은 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합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상징하는 MZ세대의 지지 그리고 경제통이라고 불렸던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도 못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일단 집안 식구들도 잘 못 모으는데 어떻게 국민 통합을 하겠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좀 더 숙이고 삼고초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은 평론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지 않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지금까지 난처하지 않을까요? 네. 선대위를 지금 민주당이 꾸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파격적으로 꾸려야 되는 거죠. 지금보다 더.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국민적인 관심을 유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외부 인사 투입도 더 많아야 될 것이고, 예. 더 참신하게 가야 될 것이고, 더 파격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 윤 후보 주변에 지금 잔뜩 몰려 있는 그 중진급 이상
그런 분들이 그런 상황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비대위 체제 하에서 새누리당 만들고 이준석 대표를 옆으로 인재 영입을 해서 데려다 놓고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정도까지 뭐 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과연 그런 파격까지 할 자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역량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조금 더 카드를 더 내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쪽에서도 조금 더 급해질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이재명 후보는 뭐 사과의 의미로 큰절도 했다고 하고요. 또 민주당의 당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당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도 사퇴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위기론이 역설적으로 쇄신의 가속도를 내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는 당에 있는 주요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한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당을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 논란에 접고 후보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직자들이 뭐 결단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몸이 가볍게 결정을 하려면 사실은 중진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먼저 결자해지 백의종군을 선언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윤석열 선대위도 뭔가 활로를 찾아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지난 주말에 만났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권성동 사무총장이 직접 찾아갔단 말이죠. 그러면 직접 이제 후보가 마지막 최후의 담판적인 의미로 직접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좀 안 될 수 있을까요? 될까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하다면 3고 초려, 10고 초려까지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종인 전 위원장 모시려고 집으로 몇 번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전 대표 시절에. 예, 그 당시 대표 시절에. 그런 정도 또는 그 이상의 노력을 지금 기울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굳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필요로 한다면 그런 거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혁신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민주당 조만간 간판도 바꿀 겁니다. 열린민주당하고 이제 그 당대당 통합하는 걸 계기로 해서 당 간판도 이제 분명히 바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쪽도 계속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지고 대선으로 갈 건지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자꾸 당명 바꾸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뭐 혁신위원회 몇 번 하면서 당명을 얼마나 수시로 많이 바꿨습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이나 지금 장명이 제대로 됐는지 관련해서도 논란도 많았고 처음 이름 정할 때부터 민주당이 그런 당명 교체를 통해서 뭔가 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 그 정도 급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그 변화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김종인 카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로 들리는데 꼭 그건 아닙니다. 꼭 그건 아니지만 일이 어려워진다. 예, 그렇게 모시겨서 하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파격적인 카드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선대위 다음 달 6일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자 끌어안기도 이제 관건인데 어제인가 오찬 회동을 좀 했었는데요. 경쟁했던 예비 후보들과 모두 오찬 회동을 다 잡아놓은 상태여서 그 자리에는 유일하게 안 왔던 두 의원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응답하지 않아서 일단 불발은 됐는데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석열 선대위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글쎄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홍준표 의원이 전화를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직 당대표였고 유력한 경쟁자에게 그냥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진심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선대위 합류한다면 그러면 바깥에서 청년들의 어떤 요구라든가 목소리를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정중하게 해야 되는 거지 홍준표 의원의 말처럼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의 경제통입니다. 그리고 대선에 출마한 경험도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아직 여의도나 국회에서 훈련이 안 돼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좋은 점은 끌어안고
나쁜 점은 좀 이제 바뀌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정은 평론가님 말씀 중에서 제가 정말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전직 뭐 쟁쟁한 의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과연 정치 신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신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왜 국민들이 영선에 국회의원 한 번도 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를 보수당의 후보로 뽑았는지 거기에 담겨 있는 민심을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읽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 홍준표 의원을 어떻게 데려올 것이냐 이 부분도 분명히 윤석열 후보 측도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선대위 구성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김종인 전 위원장부터 모셔와야 되는 거죠. 모시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뭔가 하여튼 불만이 있어서 좀 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아니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고 그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참여를 좀 하고 있지 않은 건지. 전화 통화 안 된다 그러는데요. 전화 다 됩니다.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그 또 측근들이 다 있어요. 늘 저 자주 통화하고 하는 측근들 다 있기 때문에 측근들 전화번호 원하면 제가 알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측근들을 통해서라도 이제 의중을 좀 타진해 보고 필요하면 뭐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죠. 뭐 윤석열 그 후보 보니까 뭐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뭐 굉장히 소탈한 그런 면모가 좀 있으시던데 옛날 그 검사 시절부터 뭐 그런 장기 아니면 장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장기 뒀다 뭐 합니까? 이럴 때 활용하셔서 예, 그냥 뭐 술 한잔 사들고 가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면 그게 다 안 풀리겠습니까? 다 풀리죠. 자, 그래서 이게 결국 정치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좀 필요하다면 식고처력까지 좀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두 분 말씀